여러분은 자연에서 작은 변화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꽃이 줄고 계절의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들은 자연이 전하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DMZ에서도, 기후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한라산에서도 예전과 다른 계절의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 보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자연은 균형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생명이 시작되는 씨앗, 생태의 흐름을 움직이는 바람, 그리고 환경의 큰 틀을 결정하는 지구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씨앗, 바람, 지구 조건,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고 회복하는지를 5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 생명축은 DMZ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생태의 축으로, 생명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각 편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풍경과 생명의 움직임이 이어지며, 계절과 지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생태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전쟁은 멈췄지만 생명은 멈추지 않은 땅. DMZ의 비밀 정원입니다. DMZ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그 위에서 계절을 따라 다시 꽃을 피우는 들꽃의 강인한 생명력이에요. 들꽃은 뿌리가 얕고 생장 속도가 빨라 토양의 수분, 온도, 빛의 변화 같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봄이 가까워지면 땅속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들꽃이 가장 먼저 반응해 새싹을 틔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을 자연의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DMZ는 전쟁의 상처를 품은 땅이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시간 동안 자연은 스스로 리듬을 되찾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생명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DMZ에는 약 5,900여 종의 생물이 살고, 그중 101종은 국내 위기종으로 이곳이 멸종 위기 생물을 지키는 핵심 서식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약 1,1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는데, 숲과 습지와 초지가 함께 자리해 서로 다른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봄이 되면 하천을 따라 수달이 다시 나타나고 물의 질이 좋아지면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DMZ 생태 회복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답니다. 개별꽃과 금낭화는 봄 햇살을 따라 가장 먼저 숲속을 밝히는 꽃이에요. 분단선이라는 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계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평지에서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괭이밥은 작은 노란 꽃잎으로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지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여름 숲에서는 나무를 타고 오르는 개요 등을 만날 수 있어요. 하얀 꽃잎으로 곤충을 끌어들이는 이 식물은 기생이 아니라 스스로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는 공생식물이랍니다. DMZ의 식물들은 환경에 맞춰 스스로 리듬을 조절하며 계절을 기록해왔고, 이런 이유로 이곳은 기억해야 할 자연의 교과서로 불리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풍경을 넘어 이 땅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자연의 구조를 더 살펴보려고 해요. DMZ의 생태를 이해하려면 지표 아래의 토양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이 흙에는 오랜 시간 자연의 층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편입니다. 낙엽층 아래에는 균류와 박테리아가 밀집해 있고, 이 미생물들은 낙엽과 죽은 식물을 서서히 분해하며 토양의 영양순환을 책임집니다. DMZ의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좋은 구조예요. 식물들은 이 부드러운 토양을 발판 삼아 더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편입니다. 땅속의 곤충들도 중요한 일을 하는데, 딱정 벌레류와 토양선충은 유기물을 잘게 부수고 이동시키며 흙의 구조를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순환 덕분에 DMZ에서는 풀과 관목나무가 차례로 자리 잡으며 자연스러운 생태계보가 이어집니다. DMZ는 남향과 북향의 경사면에 따라 햇빛과 온도가 달라지는데, 남향에는 벼틀 좋아하는 식물이,
북향에는 서늘한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이 주로 자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풍이 많은 계절에는 바람이 철책 사이를 지나며 새들의 이동 경로와 씨앗 확산에 영향을 주어 이 바람길이 DMZ 생태를 움직이는 또 다른 축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작은 기후의 차이들은 식물과 동물의 분포를 세밀하게 나누어주며 DMZ 생태를 더 복합적이고 풍부한 환경으로 이끄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DMZ의 습지는 인위적 조절이 거의 없는 자연형 습지로 물의 흐름이 유지되면서 숨은 체계가 본래의 모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주변 산지에서 내려온 빗물이 습지로 모이며 수위가 빠르게 오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침투와 증발 과정이 곧 균형을 회복해줍니다. 또한 DMZ의 습지는 물속에 불순물을 걸러 하천의 수질을 돕고 주변의 갈대와 부들은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들어 홍수 시 하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가 적은 계절에도 지하수에서 올라온 습기가 습지를 지탱하며 이런 자연 수문 구조는 DMZ가 오랜 시간 균형을 이어온 단서로 보입니다. DMZ에는 지형별로 특화된 곤충 군집이 존재하고 반딧불이, 하늘소, 거미류는 이 지역의 작은 생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물이에요. 습지에서는 청개구리, 도룡뇽과 같은 양서류가 맑은 물을 기반으로 개체수를 늘려가며 먹이사슬의 중간고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건조 지역에서는 도마뱀과 뱀류가 활동하며 작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미니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DMZ는 주로 봄과 여름의 생명력이 돋보였지요. 그러나 자연은 한 계절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다양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DMZ는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서 생태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봄과 여름뿐 아니라 가을과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변화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DMZ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태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 변화 속에서 가을 열매가 에너지를 모으고 겨울이 다음 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가을이면 언덕을 은은한 물결처럼 뒤덮는 구절초가 차가운 기후에도 강하게 피어나 DMZ의 계절 변화를 가장 섬세하게 보여주는 꽃입니다. 가을의 DMZ는 빛이 줄어들면서 식물들이 에너지를 열매에 모으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는 황금빛 풍경은 그 에너지 이동에서 비롯된 신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천열매입니다. 작고 붉은 이 열매는 탄수화물과 색소,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담아 겨울철 새들에게 소중한 영양원이 됩니다. 남천나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의 수분을 줄이고 줄기의 섬유질 구조를 단단히 유지해 영하에서도 얼지 않도록 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가을 단풍도 생명의 준비 과정이에요. 엽록소가 분해되면 나타나는 색소들이 자외선을 막아 세포 손상을 줄이고 식물이 뿌리로 에너지를 더 잘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풍은 가을의 마지막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과학적 전략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잎은 비워지지만 그 과정에서 뿌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억새는 가을 DMZ에서 토양을 지켜주는 중요한 식물로 깊게 뻗은 뿌리가 흙을 단단히 잡아 바람과 비에 의한 지형 손실을 막아주며 계절이 바뀌는 동안 토양 유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억새의 하얀 깃은 사실 씨앗을 멀리 보내는 장치로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새로운 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을 DMZ에서는 다람쥐가 열매를 모으고 곤충들은 번식기를 마무리하며 각자 생존 전략을 실행하지요. 이 모든 움직임은 겨울을 건너기 위한 준비랍니다. 가을 초원에서는 작은 꽃등해가 바쁘게 움직이며 몸집은 작지만 가을철에는 벌보다 더 중요한 수분 매개자로 활동합니다. 가을의 꿀벌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꽃에서 얻은 당분을 최대한 저장하는데 이때 DMZ의 가을 꽃인 구절초와 쑥부쟁이, 벌개미취가 꿀벌에게 마지막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에 채집이 충분해야 꿀벌 군락이 겨울을 견디고 다음 해 봄에는 다시 DMZ의 꽃들을 깨우는 수분자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햇빛의 양이 줄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물은 휴면을 준비하기 시작하지요. 이런 변화가 이어져 가을의 DMZ는 순환의 계절로 여겨집니다. 이제 DMZ의 가을은 천천히 다음 계절로 넘어가고 그 끝에서 생명의 새로운 흐름이 조용히 펼쳐집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식물의 성장이 멈춘 듯 보이는 순간부터 DMZ의 겨울 생태는 조용히 시작되며 겉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서는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겨울은 겉으로는 정지된 계절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해의 숲을 결정하는 가장 바쁜 시기이며 이때의 움직임이 봄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눈 덮인 땅 아래에서는 미생물이 토양에 영양을 만들고 씨앗은 온도와 습도가 맞춰질 때 깨어나며 이런 변화가 모여 봄의 첫싹을 틔우는 힘이 됩니다. 겨울 휴면은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호흡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혹한 속에서도 뿌리와 생장점을 지키며 봄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동물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지방을 늘리거나 활동을 줄여 체온을 지키는데 그 속에는 혹한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정교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겨울 혹한 속에서도 매년 DMZ를 찾는 멸종위기 1급 두루미는 생태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종이에요. 그들의 꾸준한 귀환은 DMZ가 중요한 겨울 서식지임을 말해줍니다. 겨울 하늘에 나타나는 독수리와 매는 이 지역의 먹이 사슬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상위 포식자의 존재만으로도 생태계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DMZ의 겨울 하천은 얼지 않는 구간이 많아요. 수달, 붕어, 버들치 같은 종들은 느린 대사 속도를 유지하며 수온이 안정된 곳에서 겨울을 버팁니다. 이처럼 DMZ의 겨울은 겉으로는 멈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생태가 재정비되며 다음 계절의 생장을 준비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DMZ 비밀정원의 숲과 강, 바람과 물길 속에 담긴 4계절의 생태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인위적 간섭이 멈춰있던 이 시간은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아온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회복의 기록은 DMZ만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자연과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계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DMZ를 넘어 한반도의 또 다른 생태축으로 향합니다. 해발 높이에 따라 자라는 식물이 달라지는 한라산의 능선이 펼쳐지며 새로운 생태의 흐름이 눈앞에 드러나지요. 한라산은 제주 한가운데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봄이 되면 구름 아래 산철쭉이 가장 먼저 피어나는 곳입니다. 해발이 높아질수록 자라는 식물이 달라지고 기후도 변하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곳곳에서 제주만의 독특한 고산 생태를 만날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한라산, 구름 너머의 작은 꽃들로 이어집니다. DMZ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뿌리 내리는 풍경을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